전 한국작물재배연구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도프 농자재 마트 대표로 계시는 김창형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명으로는 대추자가 지퍼스 주주바 또는 영명으로는 주주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주배가 이제 영어로 대추다. 그 과일의 특성은 이제 뭐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제 관음상자에서 필수적인 과일로 쓰였고요. 그리고 뭐 재배가 용이하고 병해충이 적고 결실량이 많아서 관상 효과가 크다. 옛날 얘기죠. 너무 많은 병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건데 대추 애기 입마리 나방이라든지 뭐 입마름병이라든지 이런 거 예전에는 사실 그냥 집에 한두 개 있을 때는 그냥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대량으로 재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병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를 이제 와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대추가 입마름병이 상당히 심하고요. 올해같이 고온이 지속되고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이 부족하면 입마름병이 또 심해져요. 비가 많이 때리니까 뿌리는 약해지죠, 상대적으로. 왜? 이파리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뿌리로 보내서 광합성 ATP 합성을 해서 막 만들어서 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광합성이 안 되니까 이파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점점 약해진 상태에서 또 폭염이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만들었던 양분을 올려보내고 그게 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증세들로 많이 나타났죠. 생과로 섭취할 때는 뭐 크기도 알맞고 영양분도 풍부한데 그래서 정원과수로 이제 각광을 받고 막 집에서 한두 개씩은 다 키웠었는데 이제 대량으로 재배를 하다 보면 이런 개념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약재로 이제 정말 빠질 수 없는 약재죠. 그래서 모든 이제 한약에는 다 이뇨장, 강장 그리고 견이통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추를 우리가 이제 복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런 위주로 해서 많이 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한 46종의 이제 양리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환경적인 특징이 아주 중요하죠. 이런 거 실제로는 이제 하우스를 짓고 하우스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들이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0.6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최저 기온이 20도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산간 지역이 아닌 이상은 어디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게 사실은 대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맨 처음에 경산에서 시작한 게 보울에 와서 활성화를 시켰고 그게 안성에 와서 정말 상품의 새로운 틀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악지대는 대추 과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사실 홍천이나 인제 같은 경우는 20도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데서는 거의 재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생육 저온이 25도에서 30도로 약간 고온하고 건조한 기후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올해 대추는 정말 힘들었죠. 35도에 엄청나게 습했어요. 비가 한 달 반 이상 계속 때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추가 꽃도 잘 안 피고 대추는 이제 광합성 작용을 잘해야지만 꽃도 많이 피고 새순 나오면서 딱딱 물고 나왔다가 그게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다른 과수보다 이제 발화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과수보다는 보통 한 20에서 30일 정도 늦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사과, 복숭아 같은 경우가 한 4월 이 정도 4월 초순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대추는 보통 5월 중순 이상 넘어가야지 순 뻗고 이제 6월 달 돼야지 이제 착과 쪽에 끌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화하고 착과 시기가 온도가 높은 6월에서 7월 중순까지 끌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알았으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알았으면 7월 달까지 가는 게 아니라 6월 달에서 사실은 좀 꽃을 받아서 적심을 하고 치고 나갔었던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습성이 약하고 그러니까 습기가 많으면 얘네들은 어려워요. 그리고 침수 피해를 받으면 낙과나 낙엽이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뿌리가 겉에 위로 땅속으로 파고들기보다는 위로 옆으로 잘 퍼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습이나 건조에는 치명적이다. 대부분 옆으로 뻗는 포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반드시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게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배적인 특성은 이제 얘네들은 자가 수정을 하죠. 자가 수정을 하는데 대추가 낙과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가 수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가 수정을 잘하면 이 딱딱한 씨방은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핵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씨 없는 대추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단위 결실을 하게 되면 행내 종자가 없다 보니까 자꾸 낙과가 조그맣고 잘 안 크고 심지어는 이제 낙과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수분수 심는 것이 이제 사실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추는 아직 여기에서 대부분 잘
좀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대부분은 모르고 계신 것들이 이제 오전 품종군하고 오후 품종군하고 나뉘어요. 근데 만약에 오전 품종군이나 한 군데서 똑같은 품종을 갖고 왔으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꽃이 피고 하는데 잘못 알고 샀을 경우에 이것과 이것이 혼재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두 품종 이상의 수분수를 식시할 경우에는 동일 개화관, 그 오전 품종군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렇게 해서 골라서 선택해서 그 묘목을 구입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꿀벌이나 나비나 곤충 등에서 충매 수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개화기에 비가 많이 올 시에는 수정에 아주 큰 지장을 입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꽃눈도 요만했지만 이파리에 비해서 꽃눈이 요만한데 비를 맞으면 꽃가루가 실려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꽃가루 주무니까 개호에 1시간 정도에 열리는데 머무는 시간이 2시에서 한 4시간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다른 꽃이 뭐 하루를 쭉 폈다가 지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금방. 그래서 이제 오전 개화 품종하고 오후 개화 품종이 수정될 확률이 상당히 작다. 그리고 이제 일조량이 올해처럼 부족하게 되면 우자라고 결실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제식거리를 조금 넓혀서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대추는 이 수분 특성이 암수가 같은 꽃을 하나방에 13개에서 이제 뭐 15개까지 꽃이 피고 맨 끝에서부터 이제 개화를 해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대추는 품종군에 따라서 이제 개화 시간이 달라요. 꽃피는 시간이. 원활한 수분을 위해서 동일 아까 같은 품종을 심으라고 했던 게 이제 그런 거고 대부분 지금까지 모르고 왔었지만 실제로는 묘목 시장에서 한꺼번에 다 사오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게 왔을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 품종군은 보통 9시 이전에 꽃이 펴요. 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닫아요. 오후 품종군은 반대로 1시에서 5시 사이에 그 시기에 자기가 좋은 시간에 꽃을 폈다가 바로 얘는 또 닫아요. 그러면 이쪽에 꽃가루가 이쪽으로 날아가서 얘한테 묻혀야 되는데 얘는 안 열었어, 입을. 그리고 얘가 입 열었을 때는 꽃가루가 와서 얘가 다시 일로 와서 서로 타가 수정을 해야지만 상당히 좋은 건데 그게 사실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한 품종으로 해서 꽃을 한꺼번에 벼는 여러분들이 벼도 당연히 꽃이 피는데 꽃을 못 본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벼는 하루에 꽃을 확 폈다 확 칩니다. 한꺼번에 싹. 꽃도 요만한데 폈다가 지는 게 안 보입니다. 가서 관찰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벼가 꽃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근데 대추도 이제 오전에 폈다 오후에 폈다 낙과가 심하다면 유심히 한번 내년에 그걸 결과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자가 수정 능력이 높아서 자가 수정을 하게 될 경우는 보통 10% 정도의 결실률이 나오고요. 타가 수정을 벌이나 팔이나 곤충에 의해서 타가 수정 남의 씨앗을 나한테 받아오면 이 우리가 이제 유전 법칙에 의해서 우성들이 많이 발현이 되면서 이 수정에 있어서 타가 수정일 때는 15% 정도까지 착화가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기상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죠, 대추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비가 오면 암술머리 꽃가루가 씻겨 나가고 저온에서 또 수정이 잘 안 되고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일조량이 부족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심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조량도 상당히 부족했었고 뭐 수정하는 걸 벌한테 시켜서 야 너 기다렸다 저거 수정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사실 상당히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앞으로도 사실 수정은 인공수정으로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올해 저는 벌을 못 봤습니다. 과수원에 가도 어디 가도 사실 벌을 못 봤어요. 별로 없어요.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재래종이나 개량종 중에서는 보통 품종은 이제 뭐 예전에 작성인 거나 이제 이렇게 보통 복조나 보온대추나 이렇게 얘네들은 대부분 다 오전 개화성이 이렇게 있고요. 오전 개화성과 오후 개화성의 차이는 요게 9시 정도에 오전 9시에 찍으면 오전 개화성은 이렇게 꽃을 피고 있어요. 오후 개화성은 닫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꽃가루를 가서 쟤한테 묻혀야 되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는 거야. 타가 수정을 해야지만 어쨌든 유전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유전율을 높이고 해야 되는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꽃피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 기능을 일단 한 가지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대추가 결실도 안 좋고 막 이러면 이런 것들도 한번 파고들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니 뭐 대추꽃이 뭐 그렇지 뭐 안 보고 있었죠. 이렇게 되는지도 몰랐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야 이게 오전 품종군이 이렇고 그러면 아니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제 시기에 맞춰서 꽃이 피는 수분수를 하나 심어놓고 얘 시기에 맞춰서 얘가 분포되어 있는데 얘한테 맞춰서 수분수를 하나 심어놓고 하면은 상당히 수정에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과 습성은 대부분 이제 1년생에서 결과지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작물들은 저도 이제 복숭아 전지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 제일 가는 가지에 2년생에서 달리기 때문에 복숭아는 제일 가는 가지에 햇빛을 제일 잘 많이 받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냥 숭숭숭숭 지나갈 수 있는 소가는 무조건 비워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대추도 마찬가지로 1년생에서 신초가 자랐을 때 신초에서 이제 열매가 달리니까 신초가 자랐을 때 잘 뻗고 제일 기본은 그거예요. 햇빛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성과 바람이 잘 통하는 수북하게 쌓이게 만들어주지 않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포도나 밤이나 감 이런 것들이 다 1년생 결과지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1년생 결과지를 두고 있는 것들은 내년도 사과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내년도 꽃눈을 잘 만들어 6월에서 7월이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대추, 포도는 꽃눈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수확 전서부터 질소를 빼고 인산, 가리,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줘서 저장 양분을 스스로 쌓아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내년에 신초가 뻗을 때부터 꽃을 확 물고 잘 쭉쭉 나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장 양분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꽃이 피고 한 100일 정도 재배한 다음에 수확을 하는데 뭐 초기에는 일정 부분 질소나 12대 원소를 균일하게 공급을 해서 비대를 촉진시켜주고요. 처음엔 확 키울 때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60일 이후부터는 질소를 줄이고 칼슘, 인산, 마그네슘 아까 얘기했던 가리 이런 걸로 저장 양분을 체내에 축적해줘야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낙과는 조기 낙과는 8월 상순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수정이 안 된 거, 자가 수정을 했어서 그저 안에 핵이 없는 것들부터 많이 이제 낙과를 시키고요. 후기 낙과는 보통 수확 20일 전에 이제 막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비대가 촉진되고 그때 양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낙과의 대부분은 이제 양분 부족하고 수분 수정이 불량이 된 것들이 제일 먼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필요한 양분들 공급을 해주는 것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박병철 사장님하고 지난번에 얘기할 때 보면 마그네슘을 많이 주는 게 항상 마그네슘은 모든 공장의 원료를 대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해서 양분을 분산을 시켜주는 역할들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질소나 칼슘이나 이렇게 가미해주면 더 좋고 그래서 마그네슘을 이제 대부분 많이 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가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옵이 억제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요. 노지에서 특히 심했죠. 뿌리가 계속 비가 오니까 일조량은 부족하고 뭐 이런 아까 얘기했던 ATP 합성이나 이건 둘째치고 양분 일조량이 부족하니 양분도 안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비가 계속 내리니까 뿌리는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양분을 만들어서 열매를 보내고 잎으로 보내고 짱짱하게 애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잘 먹여서 내보내야 되는데 계속 못 먹이니까 애들이 골골골골 했는데 병원균이 살짝만 들어와도 확 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잎마른병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봐요. 엄청나게 말은 안 하시지만 잎마른병이 상당히 심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퇴비나 요소, 질소질이 과할 때 주로 그런 형태들도 또 많이 나타나니까 질소질이 과한 것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책으로는 개화 품종은 아까 얘기했던 자 이제 오늘 내년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죠. 꽃이 아침에 폈던 게 있고 낮에 가니까 낮에 핀 게 있고 지켜보면 얘네들은 2-3시간 아니면 다 닫아요. 수정이 끝나고 막 또는 수정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햇빛 잘 들게 해주고 질소가 다 피하고 균형적인 시비를 잘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가뭄이 지속되면 물을 계속 주고 아까 그래서 제가 시설을 해서 물을 계속 줄 수 있는 형태. 자, 열과가 생기는 거는 갑자기 가물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물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터져요. 근데 물을 계속 꾸준히 칼슘제하고 물을 지속적으로 뭐 3일에 한 번씩이나 뭐 이렇게 꾸준히 준 데들은 나중에 비가 갑자기 때려도 그 전부터 먹은 게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데들은 열과가 좀 덜 나요. 그래서 항상 수분 관리는 꾸준히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열과는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대과에서 더 많이 나타나죠. 왜? 대과는 힘이 좋으니까 세력을 더 빨아. 비가 확 들어오면, 양분이 확 들어오면 확 들어오다가, 난 주머니 요만한데 그냥 억지로 쑤셔놓다 보니까 터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과실이 비대할 때 또는 갑자기 비가 올 경우 뿌리나 잎 그리고 과실에서 팽압에 의해서 이제 압이 확 충만해지니까 너무 세지니까 터지게 되는 경우고 그래서 육아기 때부터 이제 충분한 칼슘이 흡수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주를 해주는 게 제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풀이나 지풀 또는 생초 재배를 하라는 것도 풀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일정의 수분을 계속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딱 끊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부과는 이거는 뭐 오래 당도가 높다 보니까 오래 매달려 있으면 슬슬 썩어 들어갑니다. 말랑말랑해지면서 알코올로 발현이 되는 그런 계통인데 뭐 이전에는 다 따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고민하실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빗자루병. 빗자루병은 전문 약제를 좀 잘 해주시고
안 걸리게 해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충에 의해서 전염이 많이 되니까 안 걸리게끔 이제 꾸준하게 방제를 해줘야지. 특히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들어오는 일이 드무니까 더 방제가 잘 되겠죠. 근데 노지에서는 저런 매미충이나 또 매미충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대추 잎말이, 애기 잎말이 나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른 데서 걸린 놈을 거기서 먹다가 넘어와서 이걸 쪼시면 뭐 물론 진딧물도 마찬가지고 총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번지기 때문에 꾸준하게 방제를 해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마른 매미충, 그리고 이제 박쥐나방, 노랑새기나방, 그리고 대추 심식나방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발생하는 거 방법 없어요. 꾸준히 이제 재배력대로 방제력대로 그냥 꾸준하게 일주일이나 5일에 한 번씩 계속 약을 주는데 돌려서 치는 방법밖에 사실 지금 뭐 현저하게 뭐 들어오지 말라 아니면 하우스면은 한천사를 쳐갖고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노지에서는 꾸준하게 약을 치는 거 말고는 크게 방법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박쥐나방, 아까 요 마른 매미충이나 박쥐나방이나 노랑새기나방도 있고 이런 건 많이 보죠. 대추나무에. 저거 잘못 건드리면 손 아리더라고요. 요건 이제 심식나방인데 복숭아 심식나방을 붙여놨는데 대추에도 이제 저 심식나방들이 많이 덤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시사리존볼이라고 하는 벌레들이 이제 많이 덤비고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일의 수확량을 위해서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영양소들을 이제 모든 작물들을 재배했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과일 크기나 이런 것들은 뭐 가리가 또는 마그네슘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마그네슘을 많이 주라고 했던 이유가 저런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과일의 무게라든지 과일의 무게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가리, 인산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책에 있으니까 요거를 책에 그 책자 나눠드리는데 다 있어요. 이 자료들이. 그러니까 그거 잘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물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꽃이 피고 유과기가 됐다가 착색이 되고 수확을 하고 수확 이후에 휴면기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처음에 질소는 이렇게 쭉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질소가 쭉 끌어올렸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수확을 하고 포스트 하베스트 수확기 이후부터 살짝 한 번 더 빨아올리죠. 질소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요. 인산은 정말 없어서도 안 되지만 바닥을 깁니다. 꼭 필요해죠. 인산은 적은 양이 필요해요. 가리는 꽃이 필 때 처음에는 이때는 별로 필요 없죠. 꽃이 필 때는 가리는 크게 작용을 안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대가 시작되고 착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